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드디어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이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본 투표일이 9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 투표일 기준으로는 4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미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은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재외국민 투표 기간입니다. 지난 총선 최종 재외국민 투표율이 23.8%였는데 투표 종료를 이틀 앞둔 30일에 이미 30.2%로 지난 총선 같은 기간에 재외국민 투표율인 11.8%보다 2.6배가 높았습니다. 범야권 200석을 위해서는 무조건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지난 21대 총선이 코로나 한복판이던 시기라서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선거를 미뤘는데 우리나라는 예정대로 치렀죠. 결과를 까놓고 보니 66.2%로 대선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율은 26.06%로 대선까지 포함해서 가장 높았어요. 그 결과 꿈의 숫자 180석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가족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꼭 독려를 해주시고 대학생이 있다면 용돈으로라도 꼬셔가지고 꼭 보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표율이 높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아니 어떻게 투표율이 낮아야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정당이 과연 제대로 굴러가는 정당이 맞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잠깐 내용이 샜는데 이번 선거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40% 가까이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최종 투표율은 70% 전후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근거는 뭔데? 재외국민 투표율이 그 예고편인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빡이 치셨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외국에서 길게는 안 살아봤습니다만 재외국민 투표율은 사실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 여부가 크지 않을까요? 요즘 한류가 좀 시들시들하니까 K 영부인이 디올백으로 대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야, 너희 나라는 영부인이 300만원짜리 백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개 쪽팔리죠. 국정운영을 개같이 하면 내가 쪽팔려서라도 이 새끼들 갈아엎어야겠네 하면서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안 살아봐서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재외국민 투표율이 파멸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권이 쪽팔리게 느껴진다는 의미일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재외국민들 투표 성향은 어디에 유리하냐? 답은 충분히 드렸지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자면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의 레벨이 올라가는 만큼 이민족으로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나 시선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뽕 K로 시작하는 한류를 띄운 게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넓은 범위로는 진보 정권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뽕이거든요. 한동훈이 지금 유세뽕 맞은 것처럼. 또 한 가지, 외국에서 살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차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내가 인종차별을 안 당하면 그 상황이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면 저절로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죠. 분배를 통한 정의가 그리울 테니까. 뭐 이런저런 문화적인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길 가다가 어디에서 애국가만 들려도 울컥울컥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행복회로 돌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이 됩니다. 진짜 재밌어요. 지난 대선에서 해외 동포들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윤석열 약 36%, 이재명 대표 약 60%로 24% 차이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재명 대표가 호남, 경기, 인천뿐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해외 동포 투표라고 하면서 국내 지역이 나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래 살던 국내 거주지 투표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구도 이겼다고?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대구 국내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75.14%,
이재명 대표가 21.6%로 아주 윤석열이 압도를 했죠. 근데 재외선거 투표율은 이재명 대표 45.3%, 윤석열 40.6%로 이재명 대표가 이겼어요. 이거 재밌지 않으세요? 이런 결과에 대한 이유를 앞에서 제 나름대로 설명드렸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일단 외국에서 산다는 거는 우리나라 언론의 필터링 바깥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번 총선 압승을 위한 예고편인 재외국민 투표율이 대히트를 치고 있다. 그러니 본편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투표율 딱 70% 찍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다 보니 국민들이 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다행이긴 한데 한 표 한 표가 너무 간절한 상황이다 보니 솔직히 좀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터지고 있는 민주당 악재들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서울경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기간이 28일 목요일, 29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지역구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 국힘 35%, 비례는 국힘 31%, 민주당 24%, 조국혁신당 24%예요. 다행히도 국힘의 네거티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을 합치면 거의 50%이기 때문에 국힘 35%를 크게 앞서는 결과입니다. 비례는 민주당, 조국, 혁신당 합쳐서 50%고 비율 조정만 있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표일까지 그냥 대통령 지지율 따라가요. 정권 심판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김건희 심판론, 분노 혹은 혐오 수치가 너무 높아서 뭘 해도 안 먹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이 타이밍에 저 한마디만 할게요. 다 아시겠지만 후보를 딱 찍어서 언급하진 않을게요. 대응을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을 하실수록 너무 최악의 워딩이에요. 제가 아무리 평소에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린 눈을 해드리는데 제가 뇌까지 흐리멍텅한 건 아니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최악의 대응입니다. 단순히 한 분의 문제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흐린 눈 해드릴 수 있고 뇌까지 흐리멍텅해질 수도 있는데 진짜 격전지는 몇 표 차에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해도 선거 끝나고 하시면 안 될까? 너무 좀 그렇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무조건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쯤 할게요. 제가 하는 말이 불편하시더라도 민주당 잘 되기를 바라서 정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드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꼭 투표하겠다 비율이 86%로 엄청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확실히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40대부터 70대까지 꼭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90%에 육박하는데 20대는 6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용돈으로라도 꼬셔서 꼭 투표장에 보내주셔라 그렇게 얘기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 영상인가요? 국힘이 4월부터 100% 치고 올라올 것이다. 4월 말부터 용산 치고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벌써부터 쳐요. 조혜진 국힘 경남 김혜을 후보가 오늘 긴급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지금까지 두루뭉술하게 정권에 대해서 비판인지 조언인지 줄타기 하면서 얘기했던 국힘 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 그나마 수위가 가장 세고 윤석열에게 직접적으로 들이박은 거죠. 그건 그건데 국힘의 참패가 왜 국민의 참패야. 국민의 축제지. 그리고 윤석열은 무릎 꿇을 일도 없지만 꿇으면 과체중이라 못 일어나요. 잼버리 때 일어나다가 자빠지더만. 김건희가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오늘 윤상현도 페이스북에 한마디 했는데 이 지경까지 와서도 전 정부 탓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방향은 옳았다.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하는 애들보다는 조혜진이 그래도 100배 낫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늦었지. 침몰하는 배 손절하고 구명보트에 타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태워주죠. 국힘 얘들 마음속에는 지들이 그동안 윤석열한테 한마디도 못한 거는 생각 안 해요.
선거가 이렇게 힘든 것도 윤석열 탓만 하고 있을 텐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윤석열이 내일 의료개혁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한답니다. 너무 기대돼요. 너무 설레.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국힘 얘들 입장에서는 제발 가만히 있어주기만을 바랄 겁니다. 윤석열이 선거운동 시작됐다면서 외부활동 자제한다고 했는데 겨우 4일 지나니까 또 기어 나오는 거예요. 내일 무슨 얘기를 할지 방송국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JTBC는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다. TV조선은 2,000명 절대 고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TV조선 기사가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과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뭐 민주당 네거티브 이슈? 윤석열이 이렇게 나와서 한마디 해주면 다 끝나는데 뭔 네거티브, 뭔 악재, 쉽다 쉬워. 내일 진짜 보수 멸망의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은 한다면 해요. 국힘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극약 처방을 합니다. 증거 영상이 있거든요. 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